자,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 장치야? 네,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장치를 우리가 전동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전동기의 구조와 발전기의 구조의 차이점은 없어요. 똑같습니다. 전동기와 발전기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영구 자석 있고, 그리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선이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를 먼저 돌려서 전기를 만들면, 얘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면 발전기고요. 전류가 흐르니까 돌면 전동기죠. 무슨 말인지 알아? 알아? 그러면 저는 여기에 플러스를 걸고 여기에 마이너스 걸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전류가 흐르면 여기 보세요. 전류가 흐르면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영구 자석도 있으니까 자석에 의해서 뭐도 만들어져? 자기장도 만들어져. 그래서 이 두 병이 합성돼서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이 자기력이고, 그 자기력이라는 힘이 도선을 움직여서 돌게 만드는 거야. 맞죠? 그랬을 때 AP 날개 쪽에서 받은 힘과 CD 날개 쪽에서 받은 힘의 세기는 어때야 되고요? 같아야 되고요. 그죠? 네, 힘의 방향은 반대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 그리고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인 자기장 방향이 내 손가락. 그랬을 때 힘의 방향은 얘는 안으로 눌리는 방향으로 힘 받아, 얘는 밖으로 나오려는 방향으로 힘을 받아. 그랬을 때 이 힘의 세기를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회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맞아요. 네,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회전 방향은 반대로 바뀌는 거고요. 이해합니까? 선풍기 날개가 1단, 2단, 3단 돌아가는 회전 속도가 다르죠? 네, 그게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할수록 회전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라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BC에서 받는 힘은 어느 방향? BC에서 받는 힘의 방향, BC 날개에서 받는 힘의 방향 없다죠. 왜? 자기장과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얘는 힘을 받지 않아 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걸어서 돌리니까 얘는 항상 AP 날개는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AP 날개, 이쪽 날개는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얘가 반쪽 돌아서 이쪽으로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전류의 방향이 그대로면 계속 안으로만 들어가려고 그러지. 그럼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겠지. 여기 와도 또 안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겠지. 맞아? 이렇게 되면 전동기가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를 수 있니 없니? 없어요. 됐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왼쪽에 있을 때는 안으로 들어가려는 힘을 받지만 반대편으로 돌아가면 밖으로 나오려는 힘으로 힘의 방향을 바꿔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바꿔줘야 되니? 뭘 바꿔줘야 되니? 그쵸? 반바퀴 돌 때마다 AP 날개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그쵸? 그래야 한 방향으로 계속 돌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특별한 장치를 합시다. 걔 이름이 뭐죠? 정류자요. 정류자라는 구조를 만들어서요. 실제로 AP와 연결되어 있는 요 막대기에 직접 플러스를 거는 게 아니고요. 이 막대기에 연결되어 있는 반원 모양의 금속 막대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속 막대 가쪽에 오는 막대에 플러스가 항상 닿을 수 있게끔 플러스를 여기다 거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AB가 가에 닿았으니까 플러스가 되지만 반바퀴 돌면 AB 날개는 나에 닿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되겠어? 그래서 반바퀴 돌 때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극을 바꿔줘서요. 전류가 반바퀴 돌 때마다 반대 방향으로 흘러 항상 한 방향으로만 회전할 수 있게끔 만든 구조가 바로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정류자라는 구조예요. 그래서 정류자는 반바퀴 돌 때마다 전류의 방향을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 한 방향으로 계속 돌 수 있어. 근데 단위 전동기는 정류자 구조를 만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바퀴를 계속 한 방향으로 돌게끔 해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교류 전류를 흐르게.
교류 전류는 1초에 그냥 60번 바뀌기 때문에 얘가 여기 있는지 여기 왔는지 잘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쪽에 왔을 때는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닿게 하고요. 반대편으로 돌면 피복을 안 바꿔서, 그래서 피복을 안 베껴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끔 하려고 도선이 있으면 도선의 반쪽만 피복을 이렇게 반쪽만 피복을 베껴가지고 구리선에 전류가 전압이 걸려서 흐를 수 있게끔 하고요. 반대쪽으로 왔을 때는 피복이 안 베껴진 부분이 닿아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끔 해서, 그래서 얘가 반바퀴를 힘을 받아서 돌았다가 반대쪽에 오면 전류는 흐르지 않는데 관성 때문에 그냥 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게 간이전동기예요. 그래서 간이전동기를 만들 때 피복을 한쪽만 베껴라. 알겠어? 한쪽만 베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동기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간이전동기를 만들었습니다. 클립의 양 끝에 도선을 연결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였더니 에나멜선의 코일이 계속 회전했습니다. 이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는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1번 코일이 회전하는 동안 항상 전자기력이 작용한다 라고 하면, 그래서 항상 생기면 이쪽에 가도 누르는 힘만 생기고 이쪽에 가도 누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반바퀴 돌 때마다 회전 방향이 거꾸로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전자기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한쪽 방향에서만 힘을 받고 반대쪽에 왔을 때는 힘을 받지 않아 그냥 관성으로 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다. 두 번째, 코일 양 끝을 모두 벗기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요. 한쪽만 벗겨요. 세 번째, 코일 한쪽 끝은 반만 벗겨 코일의 극이 계속 변할 수 있게끔 한다. 맞는 얘기고요. 됐죠? 네, 그래서 코일 한쪽 끝은 반만 벗겨서, 여기에서요 코일 한쪽은 다 벗기고 한쪽은 안 벗기는 방법을 쓴 거야 얘는. 그래서 네, 코일 둘 다 반만 벗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쪽은 다 벗기고 한쪽은 안 벗기는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거라서 여기에서는 그걸 틀렸다고 하신 거래요. 자, 네 번째,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코일이 계속 회전한다 라고 하려면 정류자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정류자 구조가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라는 얘기고요. 5번, 코일 한쪽 끝은 반만 벗겨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관성에 의해서 회전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라고 하는 5번이 가장 정확한 표현. 넘어갈게요. 134, 135페이지에 309번부터 316번까지 질문. 311번.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우리가 배웠던 단원 중에 뭐에 관련된 문제일까요, 유미야? 그렇죠. 전자기 유도요. 전자기 유도는요, 특정한 공간의 자기장을 변화시켜 그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유도전류가 흐르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특정한 공간은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도체통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도체통인 게 구리관이죠. 플라스틱은 아니죠. 그럼 플라스틱 속에다가 자석을 떨어뜨리면 전자기 유도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되겠어? 그래서 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자유낙하시키는 것과 똑같은 현상밖에 안 일어나요. 플라스틱통에다가 떨어뜨리면. 그래서 도체인 구리통에다가 떨어뜨릴 때만 전자기의 유도가 나타난다. 그럼 꼬맹아, 금속에는 구리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철도 있어. 금속의 종류가 달라지면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정도 차이가 있어. 그것 때문에 전자기 유도가 세게 일어나면 여기에서 금속 자석을 떨어뜨릴 때 자석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고요. 전자기 유도가 잘 안 일어나는 금속은 그래서 자석을 떨어뜨려도 그냥 자유낙하에 가까운 속력으로 떨어져.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림과 같이 두 저울 위에 하나는 구리관, 하나는 플라스틱 관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관 속에 동일한 원형 자석을 떨어뜨렸습니다. 자석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무게가 증가하는 저울과 그 이유를 옳게 설명한 거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구리관이 없어서 학원에서는 뭐 하냐면 코일이에요.
이게 이제 금속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일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석 같은 거 떨어뜨리면 자석이 떨어지면서 뭐가 일어나?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 그래서 이게 자석이야. 그래서 얼마 전에 영재 애들이 이제 캠프 데뷔하면서 실험을 했었어요. 이게 자석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순간 전자기 유도가 이 안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면 반드시 자석에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생겨야 되니? 힘이 생기잖아. 그 힘이 생기는 거를 확인해야 되잖아, 눈으로. 그렇죠? 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떨어뜨릴 때, 그래서 그냥 떨어뜨리면 그냥 쿵 하니까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실을 매달아가지고요,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데 이때 힘이 작용하는 걸 확인하려고 여기 자석 위에다가, 아니 자석이 아니고 저울 위에다가 얘를 올려놓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요. 그러면 늘 때는 무슨 힘이 작용하겠냐? 청력이 작용하면 얘가 얘를 미는 힘도 작용하지만 똑같은 힘으로 얘가 얘를 뭐 하겠니? 더 눌러. 그러니까 자석의 눈금이 커져. 그랬다가 뺄 때는 서로 당기는 힘이 생기니까 저울의 눈금이 뭐해져? 작아져. 그래서 저울의 눈금 변화를 통해서 아, 자기력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겠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어. 되겠냐? 그랬을 때 얘를 움직이는 속도를 더 빠르게도 해보고 더 멀리해서 그래서 떨어뜨려서 속도가 빠른 속도로 통과하게끔도 해보고요. 느린 속도로 통과하게끔도 해봐서 어떨 때 힘이 더 세게 작용하는지 실험할 때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애가 실험한다 그래서 어제 갔다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자석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무게가 증가하는 저울, 밑줄 치면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쪽에서 무게가 늘어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무게가 늘어난다는 건 자석과 금속관 사이에 청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야 라고 하는 뉘앙스로 내어놓은 문제입니다. 됐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저울에 올려놓고 저 실험을 하면 저울의 눈금이 막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재밌어요? 자, 그것과 유사한 문제가 315번에도 반복돼서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 꼬맹아, 그 옆에 있는 저항 AB 보여요? 얘는 저항의 크기를 거기에 있는 핀셋의 위치를 바꾸면서 저항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AB야. 315번에. 그래서 걔를 우리가 그냥 저항이라고 안 하고 가변 저항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항을 변화시키는 장치. 자, 그 다음에 316번 잠깐 볼래요? 316번에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 있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두 개가 있어도 그 중에서 하나의 도선은 자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됐냐? 이때 자기력이 생기는데 잘 봐. 두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죠. 그럼 두 도선 사이에 인력 생겨? 청력 생겨? 청력 생깁니다. 됐어?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넘어가죠. 136번 6페이지 136페이지부터 여기 숙제 아니었지? 맞아요. 숙제라고 아니라고? 136, 37까지 아, 136, 137 마지막이요. 여기에서 317번 그림이 우리가 지금 질문했던 것과 똑같은 그림이고요. 그래서 319번 좀 보세요. 아래 그림과 같이 길이가 동일한 줄에 자석과 플라스틱 물체가 매달려 있는데 이 자석과 플라스틱 물체를요, 그 밑에 있는 금속판을 지나가게끔 진동시키는 거야. 그랬을 때 자석이 구리관을 지나가면 뭐가 일어날까요? 전자기 유도. 그래서 플라스틱이 금속관을 지나가면 전자기 유도 안 일어나? 그러면 봐봐. 지금 이런 식으로 실에다가 추를 매달아서 단진동 시킬 거야. 근데 여기에 매단 추가 단지 N극, S극 자석인 거야. 그래서 근데 그 밑에 이렇게 구리관을 이렇게 놓으면, 그래서 구리통을 이렇게 놓으면 자석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전자기 유도라는 전자기 유도에서 자기력이라는 힘을 받겠지. 그 자기력은 무조건 운동을 뭐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얘가 없을 때는 이렇게 잘 움직이고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주기가 2초야 뭐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진동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금속판을 놓는 순간 얘가 가려고 그러면 못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력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진동하다가 금방 뭐 할 거야? 멈출 거야.
되겠어? 멈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실험하겠다는 게 319번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319번 보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길이가 동일한 줄에 자석과 플라스틱 물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자석과 플라스틱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들어 올려 바닥에 놓인 금속관 위를 왕복 운동하게끔 할 때 먼저 멈추는 게 누굽니까? 당연히 자석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자기력이라는 힘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해돼요?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뺀 나머지 317번부터 324번까지 질문. 320번이에요. 320번 보시면요. 320번은 꼬맹아 봐봐. 여기에 금속판 2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금속판 A가 있고 금속판 B가 이렇게 있는 거였어요. 근데 금속판 B 옆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빛을 이렇게 갖다 댄다?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얘에 의해서 금속판이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죠.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가까운 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뭘 갖다 대는 거냐면 여기에 알루미늄 박으로 이렇게 된 아이를 공으로 만들어서 놓을 거야. 얘는 알루미늄이야. 그러면 얘가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순간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순간 끌려가겠죠. 끌려가서 뭐합니까? 붙게끔 길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붙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새끼가 붙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붙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얘의 극이 뭐해집니까? 같아지죠. 같아지는 순간 뭐하니? 청력 때문에 밀리죠. 그래서 얘가 다가오는 순간 얘가 정전기 유도가 되니까 됐어. 더 빠른 속도로 와서 붙겠죠. 붙고 나서 다시 극이 뭐해지니? 같아지죠. 그럼 밀겠죠. 되겠어? 이런 운동을 반복할 거야. 알겠죠? 끌려갔다가 붙었다가 밀리고 다시 끌려가고 이걸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다라는 얘긴데 그랬을 때 1번 보시면 그림 가에서 알루미늄 구슬이 운동을 가장 잘 설명한 거는 어떤 거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요. 네, 5번 금속판 A, B 사이를 몇 차례 왕복 운동하다가 결국은 멈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 해요. 두 번째 자, 나와 같이 금속판 마이너스에 손가락을 접촉시켰을 때입니다. 자, 손가락을 접촉시켰을 때 알루미늄 박에 구슬이 운동하는 모습을 쓰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 때요. 얘가 맨 처음에는 여기에 되겠어? 네, 여기에 이렇게 가서 붙었다가 밀려서 이리로 가죠.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는 순간 손가락이 얘를 뭘로 만드니? 중성으로 만드는 거죠. 됐어? 네. 자, 중성으로 만드는데 얘가 이렇게 끌려면서 순간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서 얘가 마이너스라면 여기가 뭐가 되니?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맞아? 근데 마이너스가 손가락을 타고 가겠죠? 그럼 플러스인 상태가 되겠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이니까 이렇게 끌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얘는 플러스였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자가 움직여 하겠죠? 됐어? 움직여 오는 애가 계속 이쪽으로 끌려가겠죠? 자, 그러면 얘도 계속 전자를 주니까 뭐가 되겠니? 플러스가 되겠죠? 밀리겠죠? 되겠어? 이런 운동은 계속 할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그 뒷부분은 문제를 안 푸셨다고 했으니 우리요 이 책에서 몇몇 문제를 선생님이랑 보고 프린트로 갈게요. 뭐야? 프린트 챙겨 왔어야 된다는 거 상식이죠? 그렇다고요. 어? 프린트 없는 사람. 자, 손 내리고요.
자, 149페이지 오세요. 149페이지. 하나하나 다 풀어봐야 되겠죠. 자, 요번 주 토요일까지 해서 특강이 끝나는 거라 여기에 있는 전기 파트가 다 끝나야 됩니다. 토요일까지. 자, 일단은 어디부터 봐야 될까요? 자, 138페이지요. 프린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138페이지. 138페이지부터 쭉 넘겨서 푸시면 선생님이 20분 간격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되겠어요? 네, 138페이지부터 쭉 넘겨서 푸시면서 답안지근의 채점까지 하십니다.